자, 어제 저희가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HTML로 뿌려주는 거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DB에 접속을 하고 DB에 접속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하는 게 우리가 다 JDBC라는 자바 언어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TML에서 할 수가 없죠. HTML에서는 자바를 몰라요. 그래서 자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블릿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드 서블릿을 만들고 우리가 보드 서블릿이라는 URL을 치고 들어가면 이 두 개의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DAO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는 거고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HTTP는 HTML 문서로 통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HTML 문서를 우리가 이 프린터 라이터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되게 그리는 과정이 좀 지저분하고 복잡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딱 봐도 가독성이 안 좋아요. 계속 out.println이 나오고 이 줄 맞춤도 사실 잘 안 되죠.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HTML 작성할 때 들여쓰기를 통해서 가독성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들여쓰기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하면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신경을 또 여기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뭐 좀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HTML 전문가와 자바 전문가가 같이 협업을 할 때 이 자바 위주잖아요. 그죠? HTML 전문가가 코드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협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자, 그래서 발상을 좀 바꿔서 여기 HTML에다가 자바 코드를 넣는 게 어떨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JSP예요. 자바, 그러니까 HTML 코드에 자바 코드를 끼워 넣는 거. 이게 JSP고요. 자바 코드로 HTML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서블릿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실상 JSP라는 건 실행될 땐 서블릿으로 실행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보드 서블릿 이렇게 들어가면 쫙 나오죠? 이거 우리 DB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이 방식이 싫으니까 기존에 이렇게 HTML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자바 코드 넣고 싶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list.html이라는 걸 미리 좀 만들어 놨거든요. 하드 코딩해서 게시물 3개 있는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만드셔도 돼요. 지금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거 list.html 불러와 볼게요. 서블릿 안 태워도 되죠. 바로 HTML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자, 나오는데 요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어거지로. 됐죠? 자,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를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3개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 3개 그죠? 저장하고 보시면 똑같은 걸로 바뀌었죠? 자, 근데 HTML은 포문 같은 거 없다 그랬죠? 프로그래밍 처리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5개 쓰려면은 이 tr 요거를 이렇게 또 5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5개 나오죠? 자, 근데 요거를 5개 쓰기 싫으니까 여기 서블릿 가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반복문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반복문을 어디에? 여기 쓰고 싶다 이거죠. 자, 이거 지우고 자,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를 힘들게 복사 붙여서 할 게 아니라 자, 지금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느낌 아시겠죠?
요거 되게 해주는 게 JSP입니다. 자, 그럼 반복은 뭘 쓸 거냐? 자바 쓰시면 돼요, 자바. 자,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5번 반복시킬 거잖아요. 이만큼을. 그렇죠? 그래서 반복시켜야 되는 궁은 중괄호 안에다 넣었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5번 반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너무나 쉽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됐죠?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정직해요, HTML. 그죠? 이 HTML은 자바 모른다 그랬죠? 이게 자바 문법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반복문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HTML에서는 반복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JSP. HTML은 얘를 못 알아듣지만 JSP는 얘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JSP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바 코드로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과 HTML로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 입장에서도, JSP 입장에서도 어떤 건 자바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건 그냥 그대로 HTML을 보여주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준은 HTML이에요. 그대로 HTML 작성을 하시면 되고 HTML 사이에 자바 코드를 표현해야 된다. 그럼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자바 코드죠? 자바 코드가 되는 부분은 꺽쇠 퍼센트 열고 닫아주시면 돼요. 자, 끝났나요? 자바 코드 아직 하나 더 남아있죠? 요거. 자, 요것도 HTML과는 다른 이 자바 코드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역시 이렇게 해서 닫아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2번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열고 닫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것도 자바 코드로 인식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건 다 자바 코드로 인식하려고 하거든요. 퍼센트. 근데 이거 자바 코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TML과 자바 코드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자바 코드 안에 HTML이 끼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바 코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HTML 코드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바 코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해서 제가 또 실행을 해볼게요. 안 되죠. 자, 왜 안 됩니까? 얘는 HTML이잖아요. HTML은 JSP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바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건 HTML이 아니라 JSP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이 이거를 작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HTML은 애초에 자바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애는 요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클라이언트예요. 웹브라우저 설치해서 이렇게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그림은 이제 하도 많이 봐서 다 외우셨죠? 이게 웹서버. 웹서버인데 우린 얘를 뭐 쓴다? 톰캣을 쓴다. 자, 톰캣 얘는 이제 웹서버이기 때문에 HTML 문서, 자, 자신이 이렇게 웹 컨텐트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HTML 문서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필요한 걸 이렇게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자바 코드가 처리한 거는 HTML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톰캣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냥 HTML 문서인지 아니면 자바에 의한, 자바 CGI에 의한 프로그래밍적인 처리가 들어가는 문서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확장자 가지고 구분합니다. 확장자. 자, 그 확장자가 HTML이다. 그러면은 순수 HTML로 보고요. 확장자가 JSP다. 그러면 요건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톰캣 내부에는 JSP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엔진이 들어있어요. 톰캣 안에, 여러분이 설치하신 톰캣 안에 이미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톰캣이 보고 판단합니다. 확장자가 HTML이네. 그럼 웹 컨텐트 안에 있는 HTML 문서 찾아다가 주는 거고요. 만약에 .jsp 확장자로 요청이 들어오면 요거는 자바 코드를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내부에 있는 JSP 해석 엔진을 돌려서 요 해당 JSP로 작성된 문서를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순서, 흐름 순서 아셨죠? 이 JSP 문서도 여기다 만들어놔요. 이렇게. 자, 그래서 위에 게 HTML, 밑에 게 JSP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청이 HTML로 들어오면은 HTML 아무거나 찾아다 그냥 주는 거고요. 요청이 JSP로 들어오면 JSP 문서를 봐요. 근데 얘는 자바 코드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블릿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서블릿으로 변환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되는 거예요. 요점은 지금 그거예요. JSP로 들어오느냐, HTML로 들어오느냐. 여러분들이 동적인 처리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할 거면 HTML로 만드시면 되고, 그러니까 안 할 거면 HTML로 만드시면 되고, 자바 처리를 해야 되면 JSP로 만드시면 돼요. 확장자를. 자,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뭐예요? HTML이죠?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톰캣이 얘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바 처리를 안 하고. 자바 처리하게 하려면 뭘로 바꾸면 된다? 이 list.html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F2 누르시면 돼요. 우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여기 리네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F2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list.html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JSP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깨지네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망가진 것 같은데. 됐다. 자, HTML 다시 복원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웹 컨텐츠에다가 새로 만들게요. 자, 웹 컨텐츠에 new 하신 다음에 JSP 파일이라고 있어요. 자, 안 보이시면은 other 해서 JSP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JSP 태그 아니에요. JSP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list.jsp라고 할게요. 만들면 그냥 HTML 똑같이 나오죠. 단지 위에 뭐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워서 쓰는 게 좀 그러니까 그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new 해서 JSP 파일 만들면 이렇게 템플릿이 딱 작성돼서 나오죠. 여기에다가 다시 넣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아직 안 만드셨을 테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이만큼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색깔이 달라졌죠. 자바 코드는 자바 코드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요거 HTML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JSP로 가져오면 되죠. 서버를 내렸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list.html이 아니라 list.jsp 불러오시면 이제 자바 처리가 다 돼서 만들어진 HTML이 나와요. 이게 JSP입니다. HTML 안에다 자바 코드 넣었죠? 요거 사용하시려면 확장자를 꼭 JSP로 해주셔야 돼요. 요거 추가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이 JSP의 이 표현식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올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 더 있으니까 일단 소개를 좀 드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 새로 고침만 해보세요. JSP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동영상이네. 잠시만요. 다시 올릴게요. 자, 다시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자, 들어와 보시면 JSP를 작성하는 문법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는데, 자, 스크립틀릿이라고 되어 있죠. 자바 코드 작성하는 부분을 요걸로 구분 지어 주시면 돼요. 퍼센트. 자, 그리고 표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싹 지우고. 자, 여기 지금 HTML 작성된 문서죠. 자, 자바 코드를 그냥 작성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그냥 int a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직접 보면서 하죠. 이렇게 나오죠? a라는 변수에다 10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자바 코드, 자바로 작동을 하게 하려면 이 스크립틀릿이라는 이걸로 감싸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없어집니다. 자바 처리라서 브라우저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을 많이 해보셨죠? 자, 실행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시스템 아웃은 콘솔에 출력하는 거니까 당연히 브라우저에 안 나오죠. 그래서 브라우저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프린터 라이터 얻어서 리스폰스한테 얻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JSP에서는 제가 여기 보시면 내장 객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것들 있죠. 뭐 리퀘스트라든지 리스폰스라든지 아니면 리스폰스에서 얻어온 프린트 라이터 객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JSP에서는 미리 제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리스폰스 여기에서 get 라이터 얻어서 아웃을 빼낸 다음에 그 라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했잖아요. 요게 이미 꺼내져 있다는 얘기예요. JSP에서는. JSP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뭐 리스폰스에서 get 라이터 이렇게 안 해도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라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디 나올까요? 여기 나오겠죠? 10. 자, 여기를 100으로 바꾸면 100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HTML 문서 안에서 자바 코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자바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요 퍼센트, 이게 요것만 일단 잘 사용하셔도 JSP 80%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현식은 뭐냐? 프린트 ln 있잖아요. 그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자, 요 밑부분에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놓고 뭐 HTML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밑에 또 자바 코드를 작성해서 얘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out.printl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녕하세요 밑에 100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출력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결과값을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할 때 다 이렇게 out.println 써서 해야 되겠죠. 이게 출력할 게 이렇게 많다 보면은 역시 out.println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작성하기도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out.println 역할을 요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붙여주면은 out.println으로 요 A를 출력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표현식 프린트라이터의 println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 표현 이용하시면은 요걸 작성하실 필요가 없다. 출력하고 싶은 값만 넣으면 이 값이 브라우저에 출력이 된다.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104번 나오겠죠. 줄 바꿔서 안 나오는 이유는 아시죠? 줄 바꾸려면 무조건 BR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퍼센트 결과값을 어떤 값을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싶으시면은 퍼센트 한 다음에 이퀄. 자, 일단 이 두 개만 아셔도 돼요. 나머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메서드 선언 있죠? 메서드 선언은 그냥 여기 느낌표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ublic void text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때는 자, 이렇게 퍼센트 붙여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석. 자, 요 HTML 주석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 안에 있는 거는 HTML에선 주석 처리가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주석은 안 먹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아마 주석 처리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JSP에서 또 따로 주석을 제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세 개는 주석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다 주석 처리가 되죠.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3개 안 나오죠 이제. 자, 그리고 지시자는 특별 지시 코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사용할 때
같이 살펴볼게요. 뭐 이런 건 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코드가 필요하다, 딱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거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코드와 값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JSP에다가 데이터를 뿌려주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요거를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드릴게요. 자, 5일차 다시 수업 페이지 보시면 문제 3개 올려드렸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부터 구구단 만드는 거. 임포트는 아직 하지 마세요. 임포트. 위에 거 두 개만 먼저 해보세요.